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자본의 가격이겠죠.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바로 임금, 노동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 자본의 가격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자율, 실질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자본의 가격이 따로 존재하기도 하고, 이제 이것이 자본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 이자율과 이제 별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만 있다, 두 가지 생산 요소만 존재하는 거시경제를 우리가 가정할 경우, 혹은 우리 현실 경제의 생산 요소를 단순히 노동과 자본으로만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이제 노동이라고 부르고, 그 이외에 생산에 투입되는 다양한 생산 요소들을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단순히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자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뭐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도 있고, 뭐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자그마한 샵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이 아닌 다른 생산 요소는 사실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냐면, 거기에 무슨 어떤 기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식당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무슨 조리 도구라든가 다양한 설비들이, 조리의 설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본, 그러니까 어떤 실물 자본의 형태를 취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봤던 피지컬 캐피탈의 형태를 취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기기 구입비를 빌린 다음에 기계를 구입을 합니다. 혹은 은행에 직접 돈을 빌리는 방식 대신에 뭐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설비를 빌려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곳을 생각해 보면, 뭐 종합병원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방문하는 개인 병원 같은 경우만 해봐도 다양한 의료 설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개인 병원에서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빌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병원만 생각해도 병원의 의사, 간호사, 여러 이제 레이버들이 존재하고요. 그 이외의 어떤 설비들은 다 캐피탈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캐피탈은 실제로 그 리스 회사의 형태, 의료 장비라든가 설비, 혹은 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려서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이제 병원이 지급하는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이 뭐 식당이나 공장이나 혹은 샵을 운영할 때도 레이버가 아닌 생산 요소를 자본이라고 크게 구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나 임대료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물론 임대료를 우리가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갚아야 되는 대출 이자를 또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기기를 리스 회사로부터 빌렸다면 그 리스 사용료, 리스료라고 하죠. 사용료를 또 따로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크게 뭉뚱그려서 하나의 이자율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 여기서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형태의 설비들, 시설, 건물,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자본시장이고, 자본의 가격은 이제 자본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실질 이자율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질 이자율은 이제 재화의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닭 예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닭을 100마리 구입해서 이제 어떤 농장에 1년 동안 임대료를 받고 빌려줬습니다. 닭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 좀 상상이 안 되겠지만, 뭐 저기 알을 낳는데 닭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누군가 어떤 농장에서 닭이 필요하다 그래서 닭을 20마리, 1년 동안 20마리 받고 100마리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이제 닭을 다시 데리고 와야겠죠. 이제 회수한 닭이 모두 90마리예요. 그러니까 10마리는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제 감가상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100마리에 대해서 닭 20마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실질 이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정확한 표현은 율이라는 표현을 사실 빼는 게 더 정확하긴 해요. 근데 이제 편의상 닭 20마리가 될 것이고, 감가상각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20마리를 받고 100마리를 빌려준 건데, 실제로
돌려받을 때 100마리를 다 받은 게 아니라 90마리만 받았잖아요. 10마리가 죽었으니까. 일종의 이제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면 그렇다면 실질 이자라고 하는 것은 닭 10마리를 뺀 그러니까 20마리에서 10마리를 뺀 나머지 10마리가 실질 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비율로 사실 표현하는 것이 실질 이자율인데 실질 이자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자본재를 구입을 해요. 그게 뭐 기계일 수도 있고 뭐 건물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생산 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자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본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닭 100마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을 직접 생산 활동에 투입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누군가한테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닭을 여러분이 직접 농장을 경영할 수도 있고요. 닭을 구입한 다음에 농장을 경영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을 하면 잔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본이 뭐 1년 혹은 뭐 5년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나면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이 감가상각되고 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남은 가치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판매할 때에도 어떤 시장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회수할 수 있겠죠. 그 잔존 가치를 이제 회수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률을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자본재를 닭 100마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본재 닭 100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직접 뭐 어떤 농장 경영, 생산 활동에 투입했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한테 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선 빌려줬으니까요. 그래서 한개 생산, 그러니까 100마리에 대한 추가로 닭 100마리에 대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닭이 20마리니까요. 한개 생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이자, 실질 이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마리만큼 추가로 얻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10마리였습니다. 10마리가 이제 죽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조수익률이라고 하는 것과 순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순수익 혹은 조수익, 그로스 리턴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제 1 플러스 R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net return이라고 하는 순수익의 개념은 그냥 R만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gross rate라고 하면 그냥 2를 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예컨대 5%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그냥 interest rate라고 부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gross rate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5%가 아니라 1.05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이자율 이런 뜻이 이제 gross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gross로 본다면 그러니까 자본재 구입한 거 더하기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우리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고려하지 않았을 때 20마리지만 우린 고려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군가한테 닭 100마리를 빌려주거나 혹은 누군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비라든가 어떤 자본재를 누군가한테 빌려줄 때 일정한 사용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 사용료에는 사실상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재를 빌려갔을 때 그 자본재가 노후되고 감가상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을 그 사용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감가상각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익이라고 하면 이제 1 플러스 수익이니까 이제 100마리는 이제 제가 투자한 것이고요. 구입한 닭의 숫자가 100이고 그다음에 이제 10마리가 여기서 말하는 실질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순수익이라고 하면 제가 투자한 투자 금액은 제외하는 거예요. 투자한 닭 100마리는 제외한 이제 이자와 감가상각을 뺀 것, 이자에서 감가상각을 뺀 것을 우리가 net return이라고 부릅니다. 10마리가 되겠죠. 자, 이것을 투자 대비 비율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개 생산 20마리는 이제 전체 100마리에 대해서 비율로 표현해 보면 20%가 되고요. 감가상각률은 물론 마이너스긴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10%만큼 그 100마리에 대해서 10마리가 죽었으니까 10%가 되고요. 이제 조수익률은 100마리 투자해서 110마리가 된 거니까요. 100마리가 110마리가 된 거죠. 제가 돌려받은 것은 제가 투자한 100마리가 1년 뒤에 혹은 일정 기간 뒤에 110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0%가 이게 바로 gross rate of return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순수익은 여기서 이제 100을 뺀, 그러니까 2를 뺀 거죠. 퍼센티지니까 2를 뺀 10%가 되는데 이게 바로 실질 이자율입니다.